반갑습니다. 오늘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급변하는 테슬라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FSD 주행 중 발생한 치명적인 사고 소식도 함께 보겠습니다. 해당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추정 원인을 분석하고 이번 사건이 향후 테슬라의 FSD 완성도에 어떤 시사점을 던지는지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테슬라 차량의 앰비언트 라이트를 개조한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옆 차선의 차량이 사이드미러 사각지대로 진입할 때 라이트의 색상이 변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면 불필요해질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단순한 분위기 조성을 넘어 안전이라는 실용적 기능까지 수행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 사이 여러 주에서 사이버캡이 목격되는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뉴욕주 버팔로에서 테스트 중인 사이버캡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사이버캡의 겨울철 환경 테스트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밖에 다소 이색적인 사이버캡의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멈춰선 사이버캡을 견인하기 위해 준비하는 듯한 장면이 목격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오가고 있지만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이른바 극한 테스트 방식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실패하는 임계점까지 몰아붙이는 테스트를 아주 자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확한 한계치를 파악하고 무엇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의 펠컨 9 역시 수차례의 폭발을 거치는 한계 도전 끝에 완벽에 가까운 재착륙 기술을 완성했으며 현재 스타쉽 또한 같은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든 차량 그리고 사이버캡 역시 이 로드맵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장면은 단순한 기계적 결함일 수도 있지만 차량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주행하여 구체적인 한계 수치를 확보하려는 주행거리 테스트의 일환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데이터를 얻어내는 테슬라 특유의 개발 방식이 사이버캡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었을 가능성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방금 봤던 사이버캡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자율주행 사고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2025년형 모델 3로 당시 정황상 최신 버전의 FSD를 사용 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고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도로 위에 남겨진 검은색 스키드 마크가 카메라에 포착되자 FSD가 이를 피해야 할 장애물로 오인해 핸들을 조작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노면의 물로 인해 수막 현상이 발생했고 바퀴가 접지력을 잃고 헛돌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FSD는 차량의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 카운터 스티어링을 시도했지만 이미 마찰력을 상실한 상태라 제어가 불가능했습니다. 뒤늦게 위험을 인지한 운전자가 직접 개입을 시도했으나 이미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 차량은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찔한 사고였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운전자는 큰 부상 없이 차량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막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막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타이어의 상태입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권장치보다 너무 낮거나 타이어의 배수를 담당하는 호민 트레드가 마모되어 얇아지면 노면의 물이 빠져나갈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차가 물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번 사고를 겪은 운전자는 사고 직후 타이어 트레드 상태가 양호했음을 증명하는 사진을 공유하며 차량 관리 부실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주행 속도입니다. 노면이 젖어 수막 현상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는 법정 제한 속도와 관계없이 평소보다 현저히 감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FSD는 약 65마일, 100km가 넘는 상당히 빠른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테슬라 FSD의 학습 방식인 엔드-투-엔드 시스템의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FSD는 실제 운전자들의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현실 세계의 많은 운전자는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관성적으로 주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테슬라의 FSD가 사람보다 안전하게 운전하는 수준에 도달했을지 모르나 발생 확률이 극히 낮은 수막 현상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대중의 부주의한 고속 운전 데이터가 그대로 학습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는 분명 향후 FSD가 악천 후 상황에서 노면 상태를 더욱 보수적으로 판단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기술적 보완점과는 별개로 이번 사고가 자율주행 기술 자체의 무용론이나 필요성을 부정하는 근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매년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 44,700여 명, 2022년은 46,000여 명입니다. 조금 더 최신 데이터를 본다 하더라도 매년 4만 명 혹은 그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막 현상과 같은 극히 드문 사고는 현재 테슬라의 FSD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사람 운전자보다 2배만 안전해져도 매년 미국에서만 2만 명의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테슬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수치는 사람보다 10배, 100배, 1000배 안전한 수치이고 이는 매년 미국에서만 수만 명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자율주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막 현상 사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충돌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고 나올 수 있었지만 여기서 핵심은 개별 케이스가 아닌 전체 큰 그림 그리고 통계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목숨을 잃고 있던 4만 명을 2만 명, 10,000명 혹은 1000명 이하로 줄인다면 미디어에서는 거품을 물고 테슬라 자율주행 때문에 매년 1000명이 죽었다 혹은 개별 케이스를 소개하며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는 수만 명을 살린 게 객관적인 팩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등장하였던 운명의 아이러니를 잘 보여주는 라이다 판매사원 데이비드 모스 씨께서 FSD가 본인의 목숨을 구하는 장면을 공유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앞 차량이 차선을 바꾸자마자 FSD가 바로 깜빡이를 켜고 핸들을 살짝 돌려서 차선을 바꾼 다음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워낙 부드럽게 진행되어서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도로 위에 무언가 커다란 파편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밤길에서 도로 한가운데에 검은 물체가 있다면 사고가 날 가능성은 한없이 높아지게 됩니다. 데이비드 씨는 다행히 자율주행 덕분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 지점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 운전자 중 한 명은 바로 저 물체 때문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동시에 데이비드 씨는 지금까지 2025년형 모델 3를 통해서 총 12,000마일, 킬로미터로는 19,000km를 자율주행을 통해서 주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9,000km를 운전자 개입 없는 자율주행만으로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개별 케이스를 강조하며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만 데이비드 씨처럼 19,000km를 운전자 개입 없이 테슬라의 자율주행만으로 운전한 케이스는 여기에 합당한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와 관련해서 온갖 가짜뉴스, 악성 뉴스를 보도하던 비즈니스 인사이더까지 소개를 합니다. 과거 대놓고 일론을 적대시하던 매체에서조차 테슬라의 FSD가 성취한 놀라운 수치를 기사화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이 평가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분명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분명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더 안전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술을 로보택시에 적용 중이며 현재 테슬라는 로보택시 전용 모바일 앱 개발 및 엔지니어 채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채용 공고를 보면 로보택시를 단순히 기능적인 수준을 넘어 마법 같은 경험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보택시의 안전 드라이버 제거가 일론이 제시했던 기한보다 분명 늦춰졌지만 이와 관련된 준비를 테슬라가 하나하나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중국에서는 다가오는 22일부터 다시 FSD 구매 혹은 구독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에서 FSD가 잠깐 배포가 되었었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FSD 배포가 중단이 되었었는데 이 중단되었던 FSD가 다가오는 22일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루머입니다. 해당 루머는 공식 소스 없이 X에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조태그 마이어 씨의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현재 기가 텍사스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스탠다드 모델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모델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비판이 많았지만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량을 높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스탠다드 모델의 수요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테슬라의 보험 역시 다양한 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주마다 보험 산업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다르고
필요한 서류, 진행 작업 속도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테슬라의 보험 사업 확장 속도가 상당히 더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보험이 아직까지는 큰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무감독 로보택시 그리고 무감독 자율주행과 함께 테슬라의 보험 사업 역시 아주 크게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는 차량 자체의 하드웨어 그리고 FSD를 통해서 현재 차량이 얼마나 안전한지와 관련해서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감독 FSD가 확대될 때 가장 합리적인 저렴한 보험 비용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추측의 영역입니다. 실제 테슬라에서 무감독 FSD를 제공할 때 보험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추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 테슬라 보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다른 기타 보험회사의 보험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테슬라에서 사람이 운전할 때 그리고 무감독 FSD를 사용할 때 이 둘을 모두 다 포함하는 보험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할 가능성이 전 아주 높다고 봅니다. 동시에 무감독 자율주행을 사용할 때 오히려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사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FSD 사용 빈도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측정되는 미래가 저는 펼쳐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해당 게시글은 2016년 일론 머스크가 남긴 글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누적 주행 마일이 2억 2천만 마일이 되었다라고 남깁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아크의 타샤 키니가 테슬라의 FSD 누적 주행 마일이 10억이 되었다라는 글을 남기자 일론 머스크는 FSD 누적 주행 마일이 100억 마일이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현재 이 순간에도 테슬라의 누적 주행 마일 수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72억 마일을 돌파한 상황이고 100억 마일까지 불과 몇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무감독 자율주행을 성취하기 전에 100억 킬로미터가 필요하다라는 걸 처음 제시한 시점은 상당히 오랜 시간 전입니다. 하지만 2025년 말 열렸던 주총 역시 누적주행 100억 킬로미터를 달성하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를 허가받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내놓은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이 수치가 100억 마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또 일부는 일론을 아예 거짓말쟁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일론이 만들고 있는 미래를 볼 때 이 전체 큰 그림에서 몇 달 차이는 사실 큰 차이가 아닙니다. 사람보다 확실하게 안전한 자율주행, 10배도 안전한 자율주행이 시작된다면 인류의 미래 자체가 아주 크게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 전체를 바꾸는 기술 앞에서 짧게는 3개월, 조금 길게 본다면 6개월 정도의 딜레이는 미래 후대가 평가하기에 아주 작은 흠집 정도로 기억될 것입니다. 분명 흠집은 맞지만 그 조그만 과실보다는 모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자율주행이 가져오는 가치가 분명하다면 어느 기업이 이 가치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모든 회사들의 1년 전 자율주행 기술과 지금의 자율주행 기술, 상대적인 발전을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절대적인 수준 역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게 되면 테슬라보다 빠른 속도로 자율주행이 발전하는 기업도 혹은 절대적인 수준으로도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비슷한 수준의 자율주행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자율주행이 되는 것 같지만 조금의 예외 케이스만 발생해도 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게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기업의 자율주행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기업이 자율주행 시장을 선점하게 될지, 더 나아가서는 독점하게 될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조금의 딜레이는 충분히 감내할 가치가 차고 넘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중 테슬라에 대한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꾸준히 얻고자 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